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다룰 사건 사실 뉴스쇼에서 지난주에 인터뷰로도 한번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을 만큼 지금 관심이 많은 사건인데 생수병 사건 갖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생수병에 들어있던 물을 마시고 쓰러진 2명 중에 1명이 23일 숨졌죠. 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생수병 사건이 아니라 이제 생수병 독극물 살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독극물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용의자 강 씨가 물에 독극물을 타서 직장 동료를 죽였다고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그 용의자 강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잖아요. 예. 실제 수사를 통해서 뭔가가 나온 거거든요. 이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강 씨가 경찰이 발견했을 때 이미 숨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범이 없는 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걸로 예상돼요. 네. 하지만 여전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결국 2명이 죽었잖아요. 네. 그런 2명이 숨지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도 보이거든요.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어떤 부분이 또 미스터리인지도 파악해보죠. 네.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18일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매출 800억 원 규모의 풍력발전 전문 중견기업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셨어요. 팀장인 40대 남성 그리고 팀원인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네. 참, 그게 왜 죽었는가? 사망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그 생수통이 아니고 생수병인데요. 음. 당시 그 큰 통이 아니고 330ml짜리 작은 병이었습니다. 거기에 든 물을 2명이 마신 다음에 물맛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쓰러졌거든요. 네네. 신고를 받고 소방 관계자가 출동했는데 당시에 그 남자 직원이요, 그 식은땀, 구역감, 손발 마비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네. 여자 직원도 이제 실려가다가 2차례 경련을 일으켰는데요. 병원 이송 후에 여성은 다행히 회복해서 퇴원했지만 남성은 닷새 만인 23일 안타깝게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거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망 원인, 사망 원인 법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성의 혈액에서 독극물이 나왔어요. 네. 아지드와 나트륨이라는 독극물입니다. 그렇죠. 쓰러진 사람은 2명, 또 그 전에 쓰러진 사람까지 하면 총 3명이고 사망자는 1명인데 왜 죽었는가? 사망 원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독극물이 나왔다는 거죠. 네. 네, 이 아지드와 나트륨 흰색 혹은 무색이고요.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농업용 살충제나 제초제 원료로 쓰이는 독성 물질이고요. 질소가스를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에어백에도 쓰여요. 근데 매우 위험한 독극물입니다. 어느 정도나 위험한 거예요? 뭐 사람이 죽었으니 뭐 짐작은 됩니다만. 네, 2003년 해외 논문 보면은요, 치사량이 체중 1kg당 10mg입니다. 네. 70kg 성인의 경우에도, 남성의 경우에도 0.7g이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확실한 효과가 있는 해독제도 알려져 있지 않고 치료 방법도 분명치 않다는 내용이 논문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맹독성 물질이네요. 2008년도에 그 아지도 나트륨 음독 사망이라는 사망 관련한 그런 논문, 국내 논문을 봤더니 예. 당시에 그 사망한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잠시 참여한 의사들도 12시간 동안 뭐 피부 발적, 눈 자결감, 두통을 호소했을 정도로 아주 심한 강력한 독성 물질인 거죠. 근데 이 독극물이 지금 생수병, 그러니까 회사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검출이 된 거예요. 강 씨네 집. 예, 그렇습니다. 이 남자 직원이 생수병 물 마시고 쓰러진 바로 다음 날인 19일에 이 회사의 또 한 직원이죠. 아까 말씀드린 강 씨, 30대 대리급인 강 씨가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이 강 씨 부검 결과 강 씨 체내에서도 아지드와 나트륨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뿐만 아니라 강 씨가 머물던 집에서도 이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은?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봤더니요. 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9월 말에 이 물질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니 이렇게 맹독성 물질인데 인터넷으로 그렇게 쉽게 구입이 된 거예요?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에서 샀어요. 아무나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 절차는 있죠. 구매자의 소속 회사를 등록해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강 씨가 자기가 다니던 그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던 다른 업체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해서 등록한 다음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산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참 아니 아는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만 넣으면 구입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확실한 규제책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네, 직접 여러 사이트 가봤더니 뭐 다 거의 다 온라인으로 공개가 안 되도록 막아놓긴 했거든요. 네. 네, 하지만 빈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자, 아지드화 나트륨이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일단 좀 자세히 알아봤고, 그럼 경찰은 강 씨가 직장 동료들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 끊었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수병에다가 독극물을 넣었느냐 이걸 밝혀낸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목격자도 없고요. 사무실에 CCTV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까지는 아직 확인되지가 않은 상태죠. 범행 동기는 뭔가 짐작 가는 게 있는 겁니까? 사실 뭐 살인에도 무동기 살인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동기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이 강 씨가 숨진 강 씨가 업무 역량 평가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범행 저질렀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일단 업무 역량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받은 것 하나. 네, 하지만 더 강하게 제기되는 게 인사발령 관련한 갈등입니다. 어디로 인사 발령이 났는데요? 본사가 경남 사천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강 씨가 본사에서 근무하다가 몇 년 전에 서울 사무실로 올라온 거거든요. 경찰이 회사 직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사망한 40대 팀장이 강 씨에게 그 본사 복귀를 제안했는데 그게 불만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천으로 다시 내려가라. 네, 특히 이 강 씨가 서울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네. 기존에 머물던 회사 숙소를 떠나서 갑자기 서울에 집도 구하고 또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여자친구가 서울에 생긴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경찰도 이 두 번째 이유 쪽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또 어제 서울청 간담회에서는 관계자 진술만으로 범행 동기를 추정하는 게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특히 이 사건에서는요. 피해자의 수를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피해자의 수? 그게 무슨 네. 말씀이세요? 이 사건에서 이 생수병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이잖아요. 네. 40대 남성 팀장 또 30대 여성 팀원. 네. 근데 지금 얘기한 범행 동기는요. 40대 팀장 관련된 겁니다. 즉 30대 팀원에게는 왜 그런 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이든 그 평소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든 30대 동료한테는 설명이 안 된다. 적용이 그렇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애초에 그 팀장만 노린 건데 우연히 그 여성 동료까지 마시게 된 거냐? 아니면 특별히 대상을 정하지 않고 무작위로 범행을 저지른 거냐? 만약 그렇다면은 지금 살펴본 동기 외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 아직 범행 동기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범행 수법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겁니다. 경찰 조사를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스터리인 건데 또 이상한 부분 있습니까? 바로 생수병입니다. 생수병? 네. 생수병 왜요? 살인에 이용된 독극물이 뭔지는 파악했잖아요, 우리가. 네네. 네, 아지도 나트륨. 그런데 이 정작 피해자들이 마시고 물 맛이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고 병원에 실려간 그 생수병. 그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게 지금 저는 제일 희한해요, 하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걸 보도할 때 생수를 마시고 이분들이 쓰러졌다. 그러니까 생수병에다 누군가 독극물을 탄 거다. 그게 누구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정작 생수에선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예, 예. 그런데 오늘 CBS에서 중요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강 씨가 범인으로 보이는 강 씨가 네. 그날 일단 퇴근했다가 다시 사무실에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 실제로 그 살인 행위를 저지른 그분들이 쓰러진 그날. 네. 사망한 40대 팀장의 친형의 이야기인데요. 네. 사건 당일 오후 5시 37분경에 퇴근했다가 2시간쯤 후에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평소 회사에 놔두고 있던 외투를 입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예. 충분히 그때 생수병 등을 포함한 증거물을 숨겼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경찰 신고가 밤 10시경에 이루어졌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고가 늦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신고 후에 생수병을 수거하러 왔을 거고 그때는 이미 바꿔치기가 됐을 수 있다. 경찰은 뭐라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친형의 의심이 맞다면 네. 이거 체내 피해자 혈액에서는 독극물 나왔지만 그 물병에 담겨있던 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게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사망한 남성 팀장에게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독극물 아지드와 나트륨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회복해서 태어난 여성 직원 혈액에서는 이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쓰러져서 병원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여성분은 독극물이 안 나왔으면 네. 왜 쓰러지신 거죠? 자, 이 부분이 좀 약간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네. 일단
두 명의 피해자 모두 물을 마시긴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병원까지 실려갔고요. 예. 또 증상을 호소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이 그 여성 그 동료는 물을 아주 조금 마셨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래서 뭐 검출이 안 됐을 거다라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거예요? 관련 논문에서 좀 힌트를 얻었는데요. 네. 이 아지드와 나트륨이 물과 만나면은 그 하이드라조 산을 만들고 또 아지드와 수소가스로 기화된다고 합니다. 기체가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코로 들이마셔도 독성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어. 아까 논문에서 이야기한 그 의료진들 역시 네. 환자 조치하다가 네, 네. 그냥 그거를 공기 중에 있던 걸 마셔가지고 고통을 호소할 정도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직접 섭취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죠. 음. 그래서 검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건데 실제로 여성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다가 이송 중에 2번 경련을 일으켰던 거예요. 참 아직 밝혀야 될 게 많네요. 그렇습니다. 많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사건 결국 숨진 사람이 2명입니다. 팀장 그리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 씨 예. 이렇게 2명인데 과연 이 2명의 죽음을 정말 피할 수 없었을까? 만약에 대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좀 무슨 얘기 하시려는지 알겠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뷰할 때 그 국민일보 기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짚은 부분인데 이 2명이 쓰러지기 전에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건 8일 전인데요. 네. 지난 10일입니다. 유사한 범행이 이 회사에서 벌어졌어요. 그때는 탄산음료 독극물 사건이죠. 네,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해자 강 씨와 또 2 피해 직원이 함께 속해 있던 그 팀. 네. 그 팀의 또 다른 직원이 그때 이 문제에 아지드와 나트륨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시 그 피해자는요.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네. 목말라서 탄산음료 마신 다음에 그 회사에서 쓰는 공용 냉장고에 넣어뒀고요. 네, 그걸 다시 꺼내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겁니다. 먹던 거를 자기 먹던 거니까 네. 공용 냉장고에 넣어놨다 또 먹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쓰러졌군요. 네, 얼마 후에 깨어난 다음에요. 탄산음료 제조사에 항의했어요. 음. 그래서 음료 제조사가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뭐지? 놀라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서 바로 그 아지드와 나트륨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회사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회사도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고 아무 조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요, 이때 경찰에 뭐 신고하거나 네. 또는 뭐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또는 내부 공식 조사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바로 범인을 잡지는 못했을지라도 또 그 범인이 강 씨라고 가정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불과 8일 후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이렇게 대담하게 저지르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회사의 문제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또? 생수병 독극물 살인이 벌어진 그날 네. 이제 피해자 2명이 쓰러진 게 이제 오후 2시 경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8일 전에 탄산음료 독극물 사건 때 그때 제대로 대응은 못했을지 몰라도 일주일 후에 이런 똑같은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으면은 이거 범죄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그때라도 경찰한테 신고를 좀 했어야 돼요. 또는 직원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회사가 직원들에게 했던 거는요, 생수 마시지 말아라 라고 말했을 뿐이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거 물이 상해서 직원들이 식중독 걸렸나 보다 어머나.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강 씨가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고 네. 또 경찰에 이게 신고된 게 무려 범행 후로부터 8시간 후인 밤 10시 40분경이거든요. 그 회사가 아니라 병원에서 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회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만일 회사가 진짜 그 탄산음료 사건이 아니라 네. 그 18일 그때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강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퇴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또는 그렇죠. 퇴근했다가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바로 그 다음 날 이 강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사건이 완전히 미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이게 지금 쉬쉬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네. 뭐 대처가 좀 희한했다, 이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사건 자체도 너무 이상하다. 밝혀야 될 게 너무 많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회사도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입장이죠. 하지만 회사가 취한 대응을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통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 부분까지 밝혀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 사건 독극물 인터넷 구입
구입했잖아요. 네네. 구입 절차나 과정 관련해서도 누군가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닌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조치해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탐정손소 손소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